외교가 올라가요. 상대평가도. 예, 상대평가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갤럽 같은 경우에 이게 주관식으로 하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뭐 외교, 경제, 사회 뭐 이런 이슈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는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통 긍정평가 요인으로 꼽는 거, 그 다음에 부정평가 요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꼽는 건데,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새 뭐 좋은 게 뭐지? 때 발가락이 예뻐. 약간 이런 이게 거예요? 밑에 경제 이런 건 떨어지고 외교를 뽑는다는 거니까 그건 뭐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그렇죠. 오늘도 제가 뭐 칼럼 하나 썼는데 서울신문에 예. 지금 어쨌거나. 이제 여권 내 갈등이잖아요. 그럼 여권 내 갈등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대선 코앞도 아니고 총선 코앞도 아니고 대통령 임기 1년 지나가지고인데 도대체 왜 이러냐 인 건데 그 갈등만 있어도 좋지 않은데 지금 이 여권 내 갈등이 뭐하고 맞물려 들어가냐면은 특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서 검찰 경찰 이슈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검찰 경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이 생각할 때는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힘 있는 사람들끼리 다툼 아니야? 였는데 이게 내 문제로 광산경찰서 사건 이후로. 예,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여론이 안 좋고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안 된다. 대통령도 몇 번이나 뭐 안 된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뭐 사표를 낸다 만다. 근데 왜 도대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러는 거야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당의 이런 강성 지지층들은 그걸 자기들의 정체성 문제로 생각하는 게 있고 왜 정체성이냐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오늘 제 칼럼에도 그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흔히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덕이었으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 했어야 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여권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한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검사 중용해서 띄우고 특수부 막 키우고 그 다음 조국 전 장관 엄호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윤석열 쪽하고 각을 세워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결국 이 검찰개혁의 이슈라는 것 때문에 수렁으로 빠뜨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그 해석을 거부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훌륭했다. 이게 다 검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찰개혁이 완수 그 못했다. 정치 검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해석 투쟁은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민주당의 중장기적인 정통성, 주도권으로까지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맞물려 있고 또 거기서 뭐 김어준, 유시민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약한 고리로 붙들고 있다. 지금 제가 이제 좀 깊이 해석해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생기대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지? 그리고 대통령은 이거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되지? 공소취소하고 뭐 엮이나? 라고까지 이미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치소의 목줄이 잡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싸움이 좋지 않죠. 안 좋은데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자기들끼리 싸움이면은 그나마 로스가 손실이 덜한데 국민들이 점점점 왜 싸우나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은 좀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가 그렇죠. 가요. 예. 오케이. 그분이 원하시는 건 일단 공소 취소구나.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헌 연임을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고요. 네. 어쨌든 나의 생존, 나의 공소 취소를 가장 원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멸칭으로 불리던 문진털레이나 그 유시민 작가들이 원하는 바는 뭐예요? 공소 취소 절대 안돼를 통해서 원하는 바는 뭔가요? 아니 그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뭐 증축은 되는데 재건축은 안 된다. 그 네 집이 아니다. 우리 공동 소유인 거고 지금 당신은 5년간
등기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다. 지금 한마디로 점유를 뺏길 것 같아서 이런다. 그렇죠. 거기 아까 제가 말한 그러니까 정통성, 주도권 이런 건데 근데 이 권력 투쟁이라는 게 원래 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집권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호남계 뭐 동교동계하고 권력 투쟁이 있어서 대통령이 이기고 뭐 이명박 박근혜 또 마찬가지고 그건 원래 아니 권력 투쟁은 늘 있어 왔는데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한 건 뭐죠? 고래 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 왜 당신들 싸움에 우리 그렇죠. 당신들의 피해 의식 싸움에 피해자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게 차라리 공천권만의 다툼이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싸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크게 걸려서 들어가는 것들이 사법개혁 이슈. 그리고 사법개혁 이슈가 이제는 사법개혁 이슈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수사, 범죄 대응 능력 이슈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뭐 대법관이 사실 뭐 12명이 있든지 15명이 있든지 20명이 있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내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이거 경찰서에서 뭉개버리고 뭐 옛날에는 뭐 검사들이 야 이게 똑똑히 봐라고 했는데 똑똑히 봐주시겠어요? 했을 때 예 봤습니다. 근데 문제 없습니다 하면 끝. 봐주시겠어요? 공손하게. 네. 그게 엮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좋지 않게 봅니다. 좋지 않게 보는 게 전당대회에서 정말 이게 차라리 내용 가지고 싸우면은 되는데 내용이 아니라 정통성과 정체성으로 싸우니까 격렬해지는 거죠. 원래 뭐 우리 개인의 싸움도 무슨 뭐 재산 싸움, 교통사고 이런 것도 정말 심각하지만은 뭐 족보를 들고 오고 니네 뭐 부모님이 어쩌고 뭐 가족이 어쩌고 하면은 그건 싸움의 차원이 되게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신천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신천지 문제로 당원 명부 압수수색하고 한 게 얼마 전인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에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쉬쉬하면서 야 원래 그런 당은 그냥 여러 곳에 다 양다리 걸치는 그렇죠. 거야. 네. 내부 사정을 조금 저보다는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내부 사정을 제가 민주당 내부 사정을 안다기보다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말하자면 신천지를 세게 털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자꾸 모이려고 하고 동선 같은 거 안 내놓고 했을 때 이제 신천지의 어떤 전국적인 조직 같은 게 조금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그분들이 대구하고 호남이 강해요. 조직이. 대구랑 호남이 맞아요. 대구 그럼 전국으로 이렇게 윤석열 믿어주자. 그래야지 우리 힘쓸 수 있다. 이것도 있겠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어땠을 것이냐. 통일교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전국에서 다 이제 국민의힘에다가 뭐 후원금 내라라고 하니까 호남 쪽 조직들이 아니 우리는 여기 지금 민주당하고 좋은 관계인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항의 아닌 항의를 했다는 게 그럴 것이었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뭐 남도 아니고 김민덕 그러니까요. 전 총리가 들고 나오고 그게 여기 직함이 전 총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의원 이야기를 꺼낸 게 요 얼마 전에 보면 지금 이제 신천지 합수본이 있잖아요. 뭐 민주당에도 입당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도 뭐 어쩌고 약간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와요. 그것도 왜 그 여당에 불리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당대회 중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최민희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거는 안 거 아니야 이거? 알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들으려면 또 그럼 합수본이 한쪽만 공개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한쪽만 공개했다기보다 그 사실이 뭐 어떻게 리크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이겠죠. 뭐 국민의힘이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받고 있는 거니까 거기야. 그게 저도 좀 그런 게 아니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이게 전 총리이고 이제 이 정부의 책임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꺼낼 이슈인가? 급하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만약에 근거 없이 말하시는 분은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합성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거가 있으면 더 문제죠. 그럼 만약에 이게 약간 제가 정보 만약에 공각이 이게 있- 작전을 짠다면은 저는 물론 이게 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한 최고위원 후보 정도가 야, 무슨 말씀인지 하면 알겠어요.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보 감각이 조금 이상하다. 그팀은 유리한 아, 얘기인 것 같지가 그러다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은 없다.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 이런 말은 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탈당과 이혼은 없다 그런 말까지 해야 되나? 아이, 참 뭔가 대신 뭘 바라고 계신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공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예. 당신은 했지. 그리고 또 뭐 두 사람 다 탈당 경력이 있는 것이고. 여당 대표 후보들이 좀 치졸하네. 안 그래도 지금 이번 주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도 이제 본선 가신 세 분이 첫 TV 토론에서 맞붙잖아요. 이런 거 갖고 맞붙지 않겠죠? 이혼해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뛰는 게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지지층들이 막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좋은 상승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외교는 잘한다. 그게 다시 따지고 보면은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고, 지금은 제가 이제 6.3 선거 이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도 선거인데 선거 이후에 여권의 분란이 커질 거다. 이것도 전당대회 8월 17일 이후에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이기더라도 지금 이 전당대회 동안에 보여지는 분위기는 정청래, 유시민 이런 분들의 결합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앞으로 뭐 조국 혁신당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뭐 그런 말은 했죠. 당신들이 먼저 정해라. 뭐 당대당 합당인지 뭐 연대를 할 건지 그냥 흡수해서 들어올 건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흡수로 합시다. 라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없는데, 그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국회의원 뭐 12명입니까? 13명입니까? 있죠. 거기다가 뭐 당원도 몇만 명 있는데, 여기 말씀드린 정청래, 유시민 이런 분들하고 또 결합력이 강해진다면은, 민주당이 중장기적으로 되게 강한 비주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강한 이 비주류가 정통성과 정체성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 때 그런 거 많이 봤었죠. 이 왕의 왕권이 약해지면은 이 왕은 사실은 뭐 적자가 아니고 뭐 근데 무슨 군이 있는데 세자 말고 뭐 누구 세워야 된다. 뭐 왕을 끌어내리자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그 뒤에 왕권이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 또 당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딴지 게시판에서는 끌어내리자는 얘기 있죠.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거야 뭐 이제 일부 뭐 지지자들이야 뭐 별의별 걸. 그런데 그런 말씀대로라면 그런 그림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컨대 보안 수사 완전 폐지법의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공소 취소를 강행하는 모습인 거나 할 경우 분당될 여지도 있다. 아니, 근데, 참, 일단, 첫 번째, 보안수사권 거부권 이거는, 이게 안 돼요. 제가 안 된다는 이유가 이게 옳다, 옳지 않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말이, 당에다 위임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이게 대리인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김민석 후보도, 이게 당에서 한 거 빨리 해야 된다. 라고, 그럼 자기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그러네요. 가만히 있다가 거부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마이너스인 거죠. 거부권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 부동산 대토론에 보셨죠? 그렇죠. 좀 지금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한국갤럽의 정부의 분야별 정책 평가 별도 조사를 봤을 때는 7월 21일부터 23일 동안 진행됐는데 부동산 정책 평가가 뭐 모든 것 중에서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26%밖에 안 되고 잘못하고 있다가 40, 이제 그 눈이 잘 안 보이다고 48이야 46이야 46이랍니다. 46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데 어떻게 대토론의 결과 좀 이 여론의 변화가 있을까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부동산 여론이 왜 안 좋냐. 첫 번째,
시가, 전세, 월세 다 뛰니까 안 좋죠? 삼고. 그럼 두 번째는 야, 지금은 뛰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뭐, 서울에서도 뭐 몇만 채, 경기도에서도 몇만 채 짓고 있고, 내년, 후내년 되면은 막 풀리더라. 라고 하면 떨어질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제 세곡동 막 이쪽에도 막 풀어. 막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았듯이. 그 두 가지가 안 되는 게 제일 근본 요인이고. 공급 시그널이 없죠. 예, 어찌 보면 더 큰 것은, 뭐 정책이 진보적일 수도 있고 보수적일 수도 있고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칵테일입니다. 어떤 쪽에서는 진보적인 거, 어떤 쪽에서는 보수적인 게 섞여 있는 거죠. 뭐 어느 정부든지 간에 무조건 닥치고 보수, 닥치고 진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 2,000명. 그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거의 계획 경제적인 그런 정책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대선 때, 대선 직후만 해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안 한다. 닥치고 공급이고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거나 하진 않겠다. 많이 풀어가지고 많이 갚게 해주면은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값이 떨어진다. 라고 해서 오케이 했는데 특별한 설명도 없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규제 정책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심지어 텀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거기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은 근저당, 대통령 옆에 앉아있던 총리는 뭐 집 네 채인데 뭐 한 채 빼고 최근에 다 팔았나 팔고 있나. 그래도 그건 싸게 팔았어요. 네, 뭐 그런 시기니까 정책 전반에 대한 현당에 대해